서울 도심의 황금빛 유리 외벽이 아침 햇살을 튕겨내는 IT 기업 넥스트뷰 본사. 로비에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태블릿을 끼고 바삐 오가며 무인 접수대의 홀로그램 로고가 은은하게 회전하고 있다. 그 세련된 공간으로 낡은 등산복, 흙 묻은 운동화, 그리고 신문지로 투박하게 묶인 커다란 보따리를 등에 진 최 노인 70대 초반, 장인 될 사람이 느릿느릿 걸어 들어온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고 손마디는 굵고 검다. 첫눈에 봐도 밭일을 갓 마친 농부의 행색이다.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황급히 막아선다. 어르신, 방문 예약이 되어 계신가요? 최 노인은 보따리를 한번 축혀 올리며 태연하게 대답한다. 예약? 아, 몰랐네. 그냥 이 회사 본부장 김도윤 만나러 왔는데 내가 그 친구 장인 될 사람이야. 직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친다. 보안 요원 둘이 달려오고 로비에 모인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노인에게 꽂힌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 최 노인의 눈빛, 그것은 당황하거나 주눅든 눈빛이 아니라 마치 시험지를 앞에 두고 조용히 기다리는 감독관의 눈빛이었다. 로비 소란이 3층 사무실까지 닿았는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김도윤 38세 넥스트뷰 전략기획 본부장이 내려온다. 반듯한 이목구비, 맞춤 셔츠,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 노인을 발견한 순간 그 완벽한 표면에 균열이 간다. 0.5초의 경악, 그리고 재빠른 복구. 도윤은 주위 직원들을 향해 가볍게 손을 든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에요. 여유로운 미소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다. 최 노인은 두 팔을 벌리며 환하게 웃는다. 도윤아, 나야 나. 장인 될 사람. 마침 근처 농협조합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자네 얼굴도 보고 이것도 좀 전해주려고. 그는 보따리를 흔들어 보인다. 직접 키운 햇마늘과 손수 담근 반찬들이다. 새벽부터 준비했을 것이 분명하다. 도윤은 보따리를 한번 훑어보고 주위 직원들의 시선을 한번 훑어본다. 그의 턱이 미세하게 굳는다. 그는 최 노인의 팔을 붙잡고 낮게 속삭인다. 아버님, 이쪽으로 오시죠. 방향은 회의실이 아니다. 비상구 쪽이다. 비상구 계단실. 철제 문이 쾅 닫히자마자 도윤의 얼굴이 완전히 바뀐다. 로비에서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다. 아버님, 지금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최 노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도윤은 계단을 한 칸 내려서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 차림이 뭐예요? 이 차림이. 우리 회사 임원들, 투자사 VIP들이 오가는 곳에 갑자기 이 행색으로 나타나시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는 최 노인이 내민 보따리를 발로 걷어찬다. 신문지가 터지며 햇마늘 한 웅큼과 반찬통들이 계단 바닥에 와르르 쏟아진다. 이런 것들 치우고 그냥 나가세요. 최 노인은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마늘 쪽들을 내려다본다. 도윤은 그 침묵을 항복으로 읽었는지 지갑을 꺼내 고액 수표 몇 장을 빼 노인의 가슴팍에 힘껏 던진다. 수표들이 바람을 가르며 바닥에 흩날린다. 앞으로 오실 일 있으면 미리 연락 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유진이를 사랑하는 건 유진이지 처가댁 사정까지는 아닙니다. 최 노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마늘 쪽들을 하나씩 손으로 모은다. 오래된 손이다. 수십 년 농사를 지어온 손, 딸 하나를 혼자 키워온 손. 그는 수표는 건드리지 않은 채 마늘만 차곡차곡 주워 담는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며 도윤을 바라본다. 화가 난 눈빛이 아니다.
오히려 묘하게 차분하고 어딘가 안타까운 눈이다. 도윤아. 만약 내가 오늘 진짜로 길 가던 잡상인이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대했을 건가? 도윤은 코웃음을 친다. 당연하죠. 우리 회사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문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계단 손잡이를 잡고 올라서며 덧붙인다. 유진이한테는 제가 잘 말해둘 테니 다음엔 꼭 연락 먼저 주세요. 아, 그리고 수표는 가져가세요. 교통비라도 쓰시게. 최 노인은 수표를 바라본다. 짚지 않는다. 대신 보따리를 다시 등에 짊어지며 한마디 한다. 잘 알겠네. 그 목소리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어떤 단단한 결론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이미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 듣지 못했다. 도윤은 의기양양하게 사무실로 돌아온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그의 것인 양 여유롭게 커피를 집어든다. 오늘 오후엔 오랫동안 공들여온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이 있다. 성사만 된다면 자신의 이름이 그룹사 경영진 후보에 오르는 건 시간 문제다. 그때 비서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어온다.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즉시 VIP 접견실로 오시랍니다. 오늘 오시기로 한 최대 주주분이 도착하셨다고요. 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재킷 단추를 잠근다. 거울 앞에서 한번 미소를 연습한다. 완벽하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속으로 계산한다. 이 투자만 받아내면 된다. 회장님은 나를 신뢰한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다. 그 노인도 유진이도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는 아까 계단실의 일을 이미 잊었다. 완전히. 하지만 VIP 접견실이 있는 꼭대기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비서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다는 것을 도윤은 눈치채지 못했다. VIP 접견실의 육중한 문이 열린다. 도윤의 발이 그 자리에 굳는다. 상석 가장 고급스러운 의자, 회장 바로 옆자리에 낡은 등산복 차림의 최 노인이 앉아 있다. 보따리는 옆 의자에 얌전히 놓여 있다. 회사가 6개월을 공들인 대형 투자사의 대표이사가 최 노인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고 넥스트뷰 회장은 최 노인의 찻잔이 비기 전에 직접 차를 따르고 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도윤을 바라본다. 최 노인이 고개를 든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다. 아, 왔나? 회장이 조용히 설명한다. 최 노인의 실제 이름은 최병두. 자산 2천억 원대의 은둔형 자산가이자 넥스트뷰의 실질적 지주사 회장. 그는 20년 전 직접 이 회사의 씨앗 투자를 단행한 사람이다. 지금껏 철저하게 이름을 숨기고 배후에서 경영을 지원해왔으며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일이 극히 드물다.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다. 무릎이 떨린다. 최병두는 천천히 재킷 안주머니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조용히 올려놓는다. 아까 계단실에서 바닥에 떨어진 바로 그 수표들이다. 구겨진 자국이 선명하다. 접견실은 숨이 막힐 듯 조용하다. 투자사 대표는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고 회장도 한 발 물러났다. 방 안엔 최병두와 도윤, 그리고 조금 늦게 헐레벌떡 달려온 유진 씨만 남는다. 유진은 아버지의 등산복 차림을 보자마자 상황을 직감한다. 그녀의 눈이 흔들린다. 최병두가 입을 연다. 높지 않은 목소리다. 그래서 더 무겁다. 도윤아, 나는 오늘 딱 하나만 확인하고 싶었다. 자네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재산이 있든 없든 반듯하게 차려입었든 아니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지. 도윤은 무릎을 꿇는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사람의 가치를 옷차림과 돈으로 매기는 자에게 내 딸도 내 회사도 맡길 수 없다. 파혼, 해임, 두 단어가 나란히 선고된다. 유진은 눈물 한 방울을 떨구지 않는다. 그저 도윤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그것이 도윤에게 주는 마지막 시선이다. 도윤이 울부짖으며 유진의 이름을 부른다. 유진은 아버지 곁에 서서 그의 구긴 등산복 소매를 살며시 잡는다. 최병두는 딸의 손을 한번 토닥이고 보따리를 집어들어 다시 등에 짊어진다. 마치 처음 로비에 걸어 들어왔을 때처럼. 텅 빈 로비. 황금빛 오후 햇살이 유리 외벽을 타고 흘러내린다. 보안 요원들이 도윤의 사원증을 회수한다. 그는 상자 하나 없이 개인 짐을 챙길 시간조차 없이 건물 밖으로 안내된다. 자동문이 그의 등 뒤에서 닫힌다. 도윤의 발 앞에 무언가 있다. 아까 계단에서 쏟아졌다가 신발에 차여 이리저리 굴러왔을 마늘 한 쪽이다. 짓밟혀 껍질이 벗겨진 작고 초라한 것. 그는 한참을 그것을 내려다본다. 건물 뒤편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빠져나온다. 조수석 창문이 살짝 열려 있다. 최병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나야. 오늘 일 잘 마무리했어. 응, 유진이도 괜찮아. 그나저나 마늘이 좀 상했는데 다음 주에 또 가져다 줄게. 세단이 빌딩 숲 사이로 사라진다. 화려한 유리 건물과 그 앞에 홀로 서 있는 도윤. 그 모습을 뒤로하고 최병두의 목소리가 나직이 깔린다. 사람 보는 눈은 키웠어도 사람 대하는 법은 못 배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더 흘러나온다. 아까 계단실에서 도윤이 듣지 못했던 최병두가 혼자 삼켰던 그 말.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